안녕하세요. 로엘의 이태우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요즘에 연예인들의 과거 학폭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계속 나왔었죠. 이게 그런데 사실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 분들한테도 해당될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요. 학교폭력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네, 학폭 네. 관련된 형사사건 통계는 줄었는데 일반 학폭 통계는 2배가 늘었다는 거는 형사사건화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사건들도 네. 학폭으로 다 신고를 하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 연령대도 확실히 점점 맞아요. 내려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부터도 학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로펌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네. 변호사들 도움을 받는 게 맞는지 네.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저희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랑 네. 업무회장도 맺었어요. MOU 체결해서 네. 아무래도 학교 폭력이라는 게 꼭 법적으로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맞습니다. 가능하면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하는 것도 좋으니까요. 네, 예방과 관련된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발생을 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뭐 법률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사건 처리나 사례 분석 같은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거를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하시고 네. 처음에는 그냥 혼자 해보다가 학교 측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든지 네. 아니면 가해자 측에서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든지 네. 여기서 좌절감을 느끼고 오시거든요. 뭐 저도 부모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다 또는 자기는 사과 정도만 받으면 이렇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니까 로펌에 찾아왔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제일 궁금하실 거는 학교 폭력 처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학교 폭력의 징계 수위는 1호부터 9호까지가 있는데요. 1호는 가장 낮은 서면 사과, 사과문 쓰는 네. 거 가장 낮은 수위고 네. 가장 높은 건 9호 처분. 퇴학이죠. 퇴학은 이제 고등학교 이상만 가능하긴 하지만 네. 퇴학까지도 가능하다. 요즘에는 이제 학교 폭력 처분으로 입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학교마다 입시 요강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대학교마다도 어느 정도 수준이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면 아예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네네. 것들이 다 달라요. 변호사가 참여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은데 학폭위 자체가 네. 소송이라든지 네. 경찰 조사라든지 그런 절차랑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학폭위는 당연히 변호사가 참석을 합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교육청에서 조사관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변호사가 참석을 해서 마치 경찰 조사에 입회를 하는 것처럼 옆에서 조력을 다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면 좀 안심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회사 사건 관련해가지고 네. 한번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 같아요. 어쨌든 대안학교도 제도권 안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죠. 학교폭력법에 사실. 적용을 받고요. 네. 같은 절차가 진행이 됐었던 사건입니다. 여학생 같은데. 맞아요. 저희 학생이 전 남자친구랑 뭐 다른 또 여학생이랑 아, 예. 뭐 서로 이제 그런 관계가 좀 있었고 네네. 너무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누구를 만나고 또 헤어지고 이런 것들에서 감정이 상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상대 가해 학생 측에서 저희 의뢰인 학생을 불러내서 좀 폭력도 행사하고 강제로 사과를 요구하고 무릎도 꿇리고 막 그랬었던 거죠. CCTV도 있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너무 다행인 게 CCTV가 다행히 있어서 뭐 어떤 건물 네. 근처에서 일어났던 네. 사건이거든요. 근처에는 CCTV가 많죠. 그 중에 하나에 딱 포착이 된 거예요. 이 장면이. 네. 다행히 저희가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좀 더 수월하게 설명할 수는 있었어요. 저희 학생이 넘어지니까 넘어진 거를 이용해서 가해 학생이 아예 올라타서 그런 장면들도 네. 뭐 있었고 그러더라고요. 폭력 수준이 상당한 상당히 사건. 심했죠.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뒤엉켜 있었던 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쌍방으로 진행될 만한 사건이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 피해 사실이 훨씬 더 크고 저희가 폭행을 한 수위는 상대방이 폭행을 한 거에 대응하는 수준에 네. 그쳤다라는 네. 점을 법률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사실 학교 측에서도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아서 진행에 맞아요.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학교에서 아니 둘이 같이 싸운 건데 적당히 화해하고 네. 해결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고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불려가서 당하고 무릎 꿇고 사과까지 했는데 네. 여기서 화해를 하고 그냥 끝내면 이런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학교 폭력 의뢰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내가 뭐 상대방의 앞길을 막겠다 이런 마음보다는요. 내 아이가 다시는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 마음이 제일 크거든요. 이런 사건에서 또 결정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우리 아이도 어쨌든 뭐 약간의
반격이랄지 유형력 행사를 했는데 괜히 우리 학생한테 뭐 지장이 생기는 학폭 처분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셔서 아예 학교폭력 신고 자체를 못 하시는 부모님들도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심지어는 상대 학생은 걸었는데 화해를 해서 끝내고 싶으니까 나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당했는데 못 걸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그때부터 화해든 뭐 합의든 물꼬가 트이는 거니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학교보다는 교육청에서 열리는 건데 이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내가 나갈 때 꼭 참석이 의무는 아니다 이렇게 안내가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안 나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학폭위 통보가 생각보다 굉장히 일정이 타이트하게 와요. 그럼요. 뭐한 일주일 정도 전에 갑자기 나오라는 네. 식으로 서면 통보가 날라오거든요. 네. 아무런 준비 없이 막상 가면 학폭위원들이 디귿자 책상에 9분이 앉아가지고 우리 아이를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마치 취조하는 듯한 네.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 굉장히 당황스럽죠. 더군다나 학생들이 어른들 앞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아무리 내가 피해 학생이더라도 네. 또는 내가 가해 학생이지만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잘 어필하기가 어려워요. 미리 준비를 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저희 법인 같은 경우는 요약해 놓은 서머리 해 놓은 서면을 들고 간다든지 아니면 미리 의견서를 제출한다든지. 그렇죠. 학폭위원들이 9분이니까 9부를 만들어서 들고 갑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보고 판단을 하실 수 있고 왜냐면 학폭위원들이 매번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폭위가 열리면 보통은 그 자리에서 회의까지 다 이어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제출하는 서면이 있으면 당연히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학폭의 수위를 정할 때 5가지 항목을 판단을 그렇죠. 해요. 지속성, 뭐 고의성, 뭐 심각성, 화해 정도, 반성 정도 네. 이거를 판단을 하는데 다 0점부터 4점까지 점수화를 시켜서 네, 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왜 이 점수가 여기에 해당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의견서를 제출해서 법률적으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의견서가 제출이 되는 것과 아닌 것과는 천지 차이일 수밖에 없죠. 학부모님들은 학폭위원들이 사건을 뭐 100% 풀리 다 이해하고 들어온다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 의견서 부분을 좀 잘 챙겨서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잘 대응이 안 되면 왜 이런 처분이 나왔는지 이제 납득이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회사 사건은 그래도 뭐 결과 잘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1호 처분, 서면 사과만 하고 끝났고요. 네. 가해 학생이 뭐 몇 명 다양하게 있었는데 있는데 그 중에 주동자였던 학생은 학급 교체까지, 학급 교체까지 네, 나오고 이끌어냈습니다. 네. 7호 처분이에요. 네, 사실 네. 제가 아까 9호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7호 처분이면 바로 밑에 처분이니까 굉장히 센 처분이 나온 거죠. 학폭 처분하는 그 요소가 이제 5가지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 뭐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점도, 화해 정도. 네. 이 섹터마다 다 점수를 잘 받아야지 뭐 방어가 잘 되거나 공격이 잘 되거나 뭐 그럴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 이거를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자면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학교 폭력 자체 성질을 의미를 하는 거죠. 얼마나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장기간 동안 네.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걸 보는 거고 학교 폭력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범죄처럼 이 사람이 처벌 받아야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선도 가능성도 보고 맞아요. 뭐, 네. 이 사람 애들이 학교를 다시 복귀를 해서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목표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반성의 정도나 화해 정도도 고려를 해야 된다. 네. 만약에 가해 학생인 경우에는 피해 학생과의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됐는지, 피해 학생인 경우에는 가해자를 어느 정도 용서할 마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학폭위가 열리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막 요즘 실무상으로는요, 막 연락하기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해 학생 측에서 거부를 하거나 네. 하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차단이 되는 거라서 오히려 일반 성인들의 형사사건보다도 화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요즘 실무의 그런 모습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걸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생활기록부가 뭐 워낙 중요하니까 중요하대요. 생기부 네. 기재, 뭐 삭제, 뭐 이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네. 것 같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처분이 네. 있잖아요. 1호는 서면 사과고요. 그리고 2호는 접근이나 네. 보복
금지를 하는 조항이고 네. 3호는 교내봉사. 1, 2, 3호 처분은 학교 안에서 해결을 하는 거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1, 2, 3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는 생기부 기재를 유보시켜줍니다. 네. 내가 학교 폭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생기부 기재를 한번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4호부터는 4호부터. 바로 생기부에 기재가 된다. 네. 4호가 이제 사회봉사. 사회봉사, 학교 밖으로 나가는 네. 거죠. 학교 밖으로 나가는 처분부터 기재를 해야 되는 네. 거고요. 그 위에 출석 정지나 학교 학교 교체, 전학, 전학, 퇴학. 여기부터는 중징계예요. 네. 중징계는 당연히 기재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생기부에 기재되는 것도 기재되는 건데 특히 삭제도 요즘에 말이 많거든요. 네. 퇴학이나 이런 거는 삭제 뭐 삭제가 안 되죠. 성질상 삭제가 안 되는 거예요. 퇴학은 이미 퇴학이 돼버리면 생기부 삭제가 불가능한 거죠. 이미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대학교마다 뭐 입학사정관이나 아니면 네. 수시 모집 요강이나 이런 네. 거에 따라서 학교폭력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원 자격이 좀 네. 박탈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네. 생기부 기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걸 다 반영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요즘에는 워낙 학교 폭력 처분이 입시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서 변호사들 도움을 받아서 처분 자체를 최소화시킨다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만약에 처분이 세게 나면 그때 가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고치겠다라는 거는 실무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봤을 때는 정말 잘못된 생각 같거든요. 왜냐면 이미 나온 결과를 바꾸는 게 그 처음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줄여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시도에 해당할 수밖에 한 없어요. 2배, 3배의 노력을 더 해야지 네. 겨우 바뀔까 말까 하다 이렇게 그럼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특히나 이제는 뭐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 부분에서는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도움을 줘서 장래에 영향 미치는 상황 안 생기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